결국 한동훈 신임 비대위원장은 전권을 쥐고 공천관리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이제부터 총선 준비에 박차를 가할 걸로 보입니다. 수도권과 중도층 표심 어떻게 잡느냐가 앞으로 관건일 텐데요. 오늘 윤지역 권한대행에서 권한대행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변화와 쇄신, 미래를 갈망하는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고 당 혁신을 넘어 국회 개혁 등 정치 문화의 개혁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젊고 참신한 비대위원장이 될 것입니다. 차기 정치 지도자 여론조사에서 당내 1위를 고수하고 있으며 젊은 세대와 중도층으로부터 많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정치 경험이 없다는 지적을 할 수 있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새로운 정치를 하는 데는 더 좋은 조건일 수도 있고 또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미 정무적인 감각이나 또 정무적인 역할에 대한 그런 준비를 해왔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지역 권한대행이 참신한 얘기를 했습니다. 하태경 의원 당내 세대교체 바람 불고 전부 다 70년대 이하 50대 미만 사람들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했는데 젊고 새로운 보수 이미지를 구축한다. 앞서 세대교체 칼바람 얘기도 제목으로 좀 저희가 짚어봤지만 이현중 의원님. 네. 정권 심판 프레임을 벗으려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젊은 세대교체 이 바람뿐이다. 동의하십니까? 네,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요, 이 건국한 이후에 보면 우리 국민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변화를 굉장히 좋아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특히 정치권에 요구하는 게 바로 그렇습니다. 이미 1970년도에 40대 기수론이 나왔잖아요. 예. 그때도 이미 정치권에는 큰 변화가 있었고 그분들이 YSDJ 이런 분들 나중에 정치를 했지만 항상 뭔가 새롭게 정체되어 있는 것에 우리 국민들은 굉장한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뭔가 변하는 정당, 변하는 정치인에게 가점을 주는 그러한 것이 될 수가 있겠죠. 미국이나 이런 데는 20선, 22선 하는 국회의원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걸 거의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그만큼 변화에 민감한 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오게 될 경우에 일단 그림부터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윤지역 권한대행 옆에 TK 출신 이런 분들이 쫙 앉아 있지 않습니까? 60대가 딱 앉아 있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원고를 이렇게 보면서 읽는 모습을 우리가 항상 봐왔지 않습니까? 원고 없이는 말을 못하는 이런 부분들 봐왔잖아요. 너무 아니 마시고요. 그러니까 좀 쉬운 이야기도. 자, 그런 모습에서 원고 없이 그냥 말을 하고 다 50대, 40대로 만약에 그림이 바뀌어진다 그러면 저는 국민들이 이 변화를 좀 실감하지 않을까요? 눈으로 직접 체감한다. 그렇죠. 왜냐하면 매일 보는 장면이니까 매일 보는 장면이 달라진다 그러면 뭔가 정치라는 게 아주 고관여층 같은 경우는 메시지나 이런 걸 보지만 그냥 정치에 큰 관심이 없는 분들은 그냥 한 장면을 보고서 정치가 좀 바뀌었네? 국민의힘 얼굴이 좀 바뀌었네? 라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바로 그런 대비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직접 임명이 돼서 들어오게 될 경우에 그런 그림이 달라질 것이다. 자, 그러면 민주당은 이제 고민스럽겠죠. 민주당은 변하지 않는 사진인데 이쪽은 변하는 사진이다. 그러면 이쪽도 뭔가 변해야 되는 그런 어떤 절명의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아마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국민들이 평가받을지 아마 제 판단에 따르면 국민은 변화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비대위원들, 한동훈 장관과 함께할 사람들도 뭔가 물갈이가 쭉 되고 공천 작업도 그렇게 진행되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도 있어요. 실제로 한동훈 장관 특유의 캐릭터로 봤을 때 앞으로 국민의힘 내부 공천 물갈이도 가능하다는 관측이 벌써부터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20여 년간 부패 정치인이나 비리 재벌, 투기자본, 깡패들과 손잡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일관되게 국민 편에서 맞서 싸워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의원님, 저 술 못 마시는 건 아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제가 검사 생활하면서 주로 강한 사람들과만 좀 척을 지면서 왔기 때문에 어떤 종류에도 꼬투리 잡기 위해서 일부러 회식 자리도 안 가거든요. 저기서 제가 노래를 부르고 동백 아가씨를 했다고요? 3시 넘어서? 저희 제작진이 술 X를 이렇게 크게 써놨네요. 술 안 마시는 거. 당시에 이제 김의겸 의원과의 공방 때 저 얘기를 했었고 골프도 안 친다. 술 안 마시고 골프 안 치고 우리 기성정치권과 연관성 없다. 일각에서는 그래서 스킨십이 부족하다는 게 약점이다라고 하면서도 그만큼 외골수고 본인이 옳은 걸 밀어붙인다. 라고 해서 특히 이제
재벌 저격수, 그리고 국정농단 수사 때까지 굵직한 수사들을 도맡아면서 그래서 두각을 나타낸 건데 그러면 이제 한동훈 장관의 이런 것들이 물론 뭐 다 쇄신하고 바뀐다고 해서 총선에 무조건 이기라는 법은 없지만 이런 변화 흐름들이 그래서 한동훈뿐이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동훈 장관에게 기대하는 것은 일단 강단이 있다는 점이고 기존의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에게 빚진 게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전당대회를 하거나 당내 경선을 하면 지지하는 국회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에게 알게 모르게 정치적인 빚을 지게 되죠.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은 그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영남의 중진 기득권들 그리고 정말 존재감 떨어져서 누군지 얼굴도 이름도 잘 모르는 영남 지역의 초선들 과감하게 갈아버리는 개혁 공천을 할 수 있는 적임자가 한동훈 장관이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 국민들이 21대 국회에 특히 더 염증을 내고 있는데 민주당보다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더 파격적이고 개혁적이고 과감한 공천 개혁을 시도한다면 그것이 지금 열세인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따라잡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예. 기존 정치권에 빚이 많은 사람, 누구랑 친해서 이렇고 누구랑은 나를 도와줘서 이렇고 이래서 잘라내기 힘든 사람보다 정말 재벌 수사하듯이 그리고 권력자 수사하듯이 강단 있게 자격이 없고 국민과 당원의 지지 못 받는 정치인 국회의원은 누가 됐든 쳐낼 수 있는 한동훈 장관의 한동훈표 공천 개혁을 기대하는 당원들과 국민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예. 뭐